리더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리더십 첫 번째 기본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 복습하면서 이후의 과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반드시 리더가 존재하고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이걸 나눴어요. 그리고 리더가 세워지고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그 단체나 조직 또는 공동체가 유지되거나 또는 목표를 수행해서 그들이 효율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리더십이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십이란 리더는 조직을 이끌고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목표나 목적을 알게 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목적을 모르고 목표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알았으면 그 목표나 목적을 향해서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가도록 그 마음을 흔들고 움직여서 가고 싶도록 만들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더가 되려면은 자질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자질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일을 이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품이나 인격이 안 돼 있어서 누가 저런 사람을 따라가, 저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해,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설득해도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설득하려면은 에토스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에토스가 있습니다. 에토스는 일종의 인격과 성품, 됨됨이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갖춰야 되는 것은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예요.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사람들을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의 사람이고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이 사람들을 목적지를 향해서 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 파악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과 처지인지,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현실 파악 능력이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와 목적, 방향성이 명확해야 돼요. 가야 되는 방향이 이쪽이다, 나를 따르라 해놔놓고 가보고 여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진짜 구성원들 맥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목적과 목표, 방향성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논리적 설득력. 그래서 논리력,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파토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고 싶도록 만들고 해야만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리더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조직의 리더와 리더십에 따라서 위의 그림처럼 아주 힘들고 어렵게 갈 수도 있고요. 쉽게 갈 수도 있어요. 그 조직의 리더가 누구냐?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그 조직의 생존의 문제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리더십은요, 과거부터 요거다라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과거의 리더십은 이랬고 현재의 리더십은 이렇고 앞으로의 리더십은 이래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수정 보완하면서 새로운 리더십들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처음에는 영웅들이 탄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영웅 전설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 책 읽어보면 어느 동네에 어느 나라에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 거다라는 영웅 설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웅들만 기다렸어요. 어려울 때. 근데 보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지능적, 성격적 타고난 자질이 있으면은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천적 자질만 갖고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질이 있어도 뭐 회사 가서 대리가 회장, 대표를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회장과 대표가 리더니까 리더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지휘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되게 지휘 이론이 생기고요.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아니면 어떤 재난이 났다 할 때의 리더십과 또 어떤 것을 생산하고 어떤 목표를 이룰 때 다르고 어떤 스포츠나 어떤 게임 할 때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누구는 이런 걸 잘하고 누구는 저런 걸 잘하더라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다르더라. 그래서 이렇게 자꾸 리더십이 변해왔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졌어요. 그리고 일이 우선이었어요. 일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리더가 영웅적 전승을 만들어내죠. 근데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한 시대. 그러다 보니까 사람 중심의 사회로 세상이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십도요. 독재형이 있고 민주형이 있고 자유방임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자질이 있는 사람이, 영웅적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낫따라 해가지고 전적인 결정권과 일방적인 방법으로 명령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보수의 기질을 발휘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빠르게 어떤 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만도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여 막 이렇게 하면 다 됐는데 지금 밀어붙여 그러면요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 이제 사람들이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또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민주적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나 협의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서로가 참여해서 일을 만들어가죠. 근데 좀 속도가 안 나죠. 좀 느리긴 하지만은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자유방임형은 독재형과 반대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알아서 하라는 말은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유방임 리더십이, 예를 들어서 저보고 병원을 운영하라 못하죠. 의술이 없으니까. 그런 데는 의사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분야다. 그럼 그건 그쪽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이게 자유방임형이죠. 그 리더십에는요, 권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타고난 부모 또는 선배, 이런 스승, 이런 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 없는 본질적으로 타고난 권위가 있고요. 물리적으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시사회에서는요, 덩치 크고 힘 있고 눈이 부리부리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꼼짝없이 끌려다녔죠. 그리고 지휘적 권위가 있더라는 거죠. 대표나 회장, 팀장 이런 사람들은 지휘적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자나 의사 이런 분들은 또 변호사 이런 전문 분야에 있죠. 이런 분들은 전문적 권위가 있더라. 그리고 인격적 권위가 있더라. 이런 권위가 있어야 사람들이 따르더라 이 말이죠. 권위가 없으면은 안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가 있고 목적과 방향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현실 상황 파악을 했으면 리더가 이 구성원들을 정해진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설득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거기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이제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21세기에는요, 리더십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일방통행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면 됐는데 이제는 양방향 소통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혁신적 패러다임이 존재하는 시대. 과거에서 조금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발전하는 건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니거든요. 발전이 아니라 아예 전혀 생각이 다른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재택근무를 한다, 영상으로 회의를 한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반드시 사람이 만나서 대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대면 안 해도 된다. 이게 가능해진 거죠. 원격으로 사람이 의술로 진료를 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컴퓨터가 나를 수술할 수 있다. 로봇이 나를 수술한다. 이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시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요. 모든 것이 데이터화돼요. 그리고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현실의 삶과 이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와 하나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 그리고 이제 플랫폼으로 뭐든지 다 공유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앉아서 주문하면은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배달해주고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 과거와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A와 B가 합쳐져서 C라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요. 이걸 에디톨로지라고 그래요. 서로 있는 정보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든지 다 통합하고 융합하고
콜라보를 통해서 협업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제 혼자 안 돼요. 이제 각 나라도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협업해야 되는 시대예요. 동서 갈라지듯이 서로 이 갈라져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코칭을 통해서 사람들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기계한테 밀려요. 뭐든지 다 컴퓨터 또는 AI가 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사람들의 역할이 없어져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 영성입니다. 이제 영성 리더십이 필요해져 가는 시대가 오는 거다. 이렇게 하려면은요, 리더는요, 해야 될 일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왜 모였는지를 알고요. 이 조직과 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알고 해야 할 일이 명확해서 그 일을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잘 쪼개서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분배하고 분배한 일을 지휘 통제를 해가지고 그 일이 실행되고 실행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새롭게 발전시켜가는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리더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이제 앞으로 좀 더, 오늘은 이제 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론적인 거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차원 높게 하나씩 깊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